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칙칙과 나아갈 직자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것은 소치입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영화나 역사책에서 보셨겠지만 황제 옆에 궁전뜰에 커다란 저 청동기 솥이 딱 세워져 있죠. 그것은 우리가 밥해 먹는 솥이 아니죠. 이것은 청동기로 만들어 놓은 솥으로서 이것에는 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국가의 정체성, 건국의 이념, 혹은 국가의 제도, 행위의 준칙, 법칙,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 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곧 국가를 상징하는 거야. 제왕을 상징하는 거야, 여러분. 그죠? 국가를 대표하는 아주 당당한 청동기예요. 자, 이 솥을 글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늘 주장하듯이 한자는 그림이다. 그림을 글자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솥을 이렇게 글자화했어요. 눈목이죠? 그런데 눈목으로 해석하면 안 되잖아. 이것을 글자화 하려니까, 이 그림을 글자화 하려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다리를, 저 솥에 다리를 그렸어요, 이렇게. 여러분 한번 그려보세요. 이것은 귀가 두 개이고 발이 세 개야. 저 뒤에 하나가 더 있겠지. 그래서 세 발로 딱 서 있는 솥이야. 그래서 이것이 솥정이죠. 그래서 정립한다. 그러면 세 발로 딱 버티고 있는 거지. 물리적으로 원래 삼각형이 가장 탄탄한 구조니까. 그래서 삼국이 정립을 하다 할 때 이렇게 솥정사를 쓰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솥을 왜 설명을 드렸냐면 법칙칙자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자, 법칙칙. 이 그림을 한번 봅시다. 이것도 그림을 봤더니 솥을 그려놨어.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이 칼이죠. 칼을 이렇게 그려놨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는 행위의 준칙이나 법칙을 기록해놨다 그랬잖아. 이 날카롭고 예리하고 단단한 저 칼로. 칼이라니까 무자른 칼이 아니겠죠, 여기서는. 저것이 상징하는 의미는 아주 깊숙하게, 지워지지 않게, 날카롭고 예리한 도구로 영원히 가라고 아주, 그런 행위나 법칙, 국가의 정성 이런 것들을 기록했다. 그런 의미야, 여러분. 기록해 놓았다. 새겨 놓았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개패로 보면 안 되잖아.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서 있지만 거기에 행위의 준칙이나 법칙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법칙칙자야. 그러니까 이것을 조개패로 보시면 안 돼. 조개패는 이런 조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조개가 촉수가 됐든 발이 됐든 이렇게 내밀은 이 모습을 보고 그린 거야. 이것도 역시 글자화한 거죠. 모양이 같다 그래서 같은 조개패는 아니죠. 조개를 뜻하는 건 아니죠. 이것은 솥을 그린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자, 이것은 만호조개라고 그래. 만호조개다. 이것은 아주 광물질로도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귀하고 멋들어지고 아주 보석같이 생긴 조개야. 그것을 옛날에 화폐로 사용했잖아. 그래서 조개패를 보면 돈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지 저것과는 다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법칙칙자예요. 이 법은 황제가 명령해 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곧 지켜야 돼. 곧 지켜야 돼. 그래서 곧
그럴 때는 즉으로 발음을 한다 라고 훈음을 새겨놨어요. 이것은 예를 들면 어느 한 경우에 곧 어떠한 것을 했을 때 곧 그런 의미로 하지. 우리가 야 그것은 곧 이거야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때의 의미의 곧이지. 어떤 곧바로 행동한다 이런 거하고는 다른 거야 여러분. 그것은 곧즉을 이것을 얘기할 때 곧바로 행동하는 것이 곧즉이고, 이것은 글을 쓸 때 아니면 말을 할 때 그때 그것은 곧 이것이다 라고 할 때 곧이야. 그런 훈음이 붙었습니다. 자, 이것과 같은 자로 여러분, 자 이거 여러분 이거 패할 패자죠? 패하다, 무너뜨릴 패자예요 원래는. 우리가 패하다는 것은 익히 들어서 경기에서 패하거나 전쟁에서 패하거나 졌을 때를 뜻한다는 것을 이미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실제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패하다가 무슨 의미일까?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훈음을 무너뜨릴 패라고 써놓은 것은 전쟁에서 지면, 그죠? 상대의 병사들이 궁궐에 침입해서 이 국가, 황제를 상징하는 이 솥단지를, 이것은 칠복이죠, 다 때려 부수는 거야. 전쟁에서 졌으니까 비참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패할 패다. 요 칠복자는 요렇게 손으로, 여기서 의미를 부여하자면 어떤 무기가 되겠지. 도끼가 될 수도 있고 망치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으로 이 솥단지를, 임금이나 국가를 상징하는 솥단지를 두드려 부시는 거지. 이것을 글자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다시 이렇게 변형된 것은, 이것을 이렇게 쓰고 이게 손인데 손의 윗부분은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리니까 이것이 이렇게 변형이 된 것이지. 이게 칠복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패자의 의미를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법칙 칙자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글자는, 자, 이것은 법칙 칙자 쓰고 사람을 붙여놓으면 이것은 곁측이야. 측근이다, 측면이다, 우리 측이다 할 때 곁측이야. 자음풀이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기록해 놓은, 황제가 명령한 저런 행위의 준칙이나 법칙은 항상 사람들의 곁에 두고 곧바로 지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곁측이야. 또 다른 의미는, 이것을 측면이라고 했을 때, 이건 솥이라고 그랬잖아. 이 솥, 이 겉면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놨죠? 그래서 겉이라는 뜻도 생긴 거야. 솥의 측면에다 새겨놨다. 한자를 더 가르쳐 드리면, 자, 이것은 솥이라고 그랬어. 솥에는 항상 물이 차겠죠. 비가 오면 물이 찰 거잖아. 그래서 이것은 물의 깊이를 잰다. 잴 측자야.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께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리면, 이런 훌륭한 문구들이 기록된 그 솥에 물이 차는 건 틀림없는데 그걸 왜 잴까? 왜 이런 자를 만들었을까? 이거 측량한다고 할 때도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지? 이렇게 재.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 자원을 제가 설명해 드렸으니까 한번 책을 한번 보세요.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다른 글자의 뜻이 완전히 들어오게 될 거예요. 자, 숙제를 남겨둘 테니까 한번 공부하십시오. 자, 여기다가 이렇게
집을 그려놓으면 이것은 뒷간측이야. 뒷간측, 그죠? 요런 집, 허술한 집에 또 이것도 같이 뒷간측이야. 집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옛날에 집을 이렇게 졌죠. 졌지. 이것을 그린 것이 집면자야. 그죠? 근데 집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 대개 사당을 그린 거지. 이렇게 지붕이 나오고 이런 멋지게 지은 것이 사당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은 사당면이다. 그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당에 여인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편안한 한자야. 사당에 앉아서. 자, 다음번에 더 깊이 설명드릴게요. 그렇다면, 자, 여기서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뭐, 집엄이다, 바위, 굴바위 엄이다. 틀린 말은 아닌데, 자, 압시다. 괜히 지었네. 이렇게 집을 지었잖아. 그러면, 한쪽을 지은 거야, 이렇게. 어? 그러면 이것은 사람들이 잘 들락거리게 한쪽 벽을 털은 거예요. 그것이 집엄이야. 여기에는 여기다가 들을 청자를 써면 관청 청자가 되는 거고. 왜?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들어야 되니까. 민원인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된다. 여기다가 점자를 쓰면 가게 점자다. 가게 사람들이 한쪽 벽을 터놔야 들어오지. 그런 의미야. 이것은 뭐냐? 이렇게 제대로 짓지 않은 집이지. 그러니까 굴바위엄이다. 어떤 이런 바위 속, 이런 낭떠리 속에 이런 공간, 이 공간을 그냥 표현한 건데, 이것까지 생각하면 피곤하고 그냥 널빤지로 저어놓은 집. 널빤지로. 지금으로 따지면. 옛날에는 볕단으로 영을 엮어서 그냥 이렇게 걸쳐놓은 거야.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화장실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자원풀이를 해드릴게요. 여기에 법칙 시제가 왜 들어갔는데 뒷간측이 됐느냐. 뒷간은 변수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청동기에 이 날카로운 도구로 새겼잖아. 글을 팠잖아. 청동기 안도 팠겠지. 그렇다면 좋은 글귀만 남겨놓고 나머지 청동기 그 부스러기들은 버려야 되잖아. 필요 없는 것은. 우리 몸에서 필요 없는 것을 버리는 게 어디야? 뒷간이잖아. 그래서 여기에는 배설하다는 뜻이 있어요. 이게 이 측이 배설하다. 배설하다는 뜻도 있기 때문에 화장실이 된 거야. 뒷간치기. 자, 거기 그 정도만 그 법칙칙과 연관된 차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다음은 이것도 지우고 이제 곧직에 대해서 설명드릴게. 나아갈 직에 대해서. 나아갈 직잖아요, 여러분. 우리 밥식자를 이렇게 쓰죠.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돼. 그지? 한자는 그림이라서, 그 모양에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다 똑같은 자, 여러분. 그러니까 한자 강의라면서 획수나 부수나 무슨 형성자다, 회의자다, 상형자다 이런 거 설명하는 사람은 그건 준사입이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사실은. 응? 자, 그건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용자를 쓴다. 이거 용을 그린 건데, 그죠? 요건 발 부분이야. 내가 여기다 하나 더 그리면 어때? 용이라는 것만 알면 되지, 여러분. 한자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획수를 강조하거나 부수를 또 강조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사입이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써놓은 글자 중에 이거 뚜껑이다. 뚜껑을 열었어. 요거는 뭘까 여러분? 김이 올라가는 거야. 김이 모락모락 올라가는 모습이야. 흰 쌀밥에서. 이것은 뭐야? 밥을 올려놓은 받침대. 받침대. 발. 소위 밥그릇의 발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받침대야. 여기에 이렇게 써놓고 이것이 나아갈 즉 곧즉이래. 뚜껑을 열어놨으니까 밥 먹으러 곧바로 나아간다. 그래서 곧즉 나아갈 즉이라고 설명을 하죠. 그죠? 그런데 저런 글자를 왜 만들어 놨을까? 못 먹어서? 밥 뚜껑 열린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이게 병부절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인데 이것을 이런 글자를 왜 만들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 그림 그려드릴게요, 여러분. 자, 이렇게 밥이 이렇게 있죠.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요 얼굴을 그리면 사람이죠. 이것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것은 이 부분을 그리고 그냥 다 몸을 다 펴버린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은 거야. 응? 어제는 완전히 이렇게 있는 사람도 있어. 요것을, 요 부분을 강조해서 요렇게 그린 데도 있어. 요렇게. 이거 다 같은 자야, 여러분. 무릎 꿇은 정도 차이긴 하지만 다 같은 자야. 이것을 소위 병부절이라고 해야 얘기죠. 병부는 뭐냐면 병권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징표를 주는 거야. 임금이, 왕이 병권을 주는 거야. 그게 대나무로 만들었거든. 그래서 여기 이 대나무 때 줄부자를 쓰는 건데 이 대나무로 만든 그 병력 이동에 대한 권리를 주는 거야. 그거 줄 때 서서 받아? 왕이 주는데 무릎 꿇고 받지. 그래서 병부절이다. 푸놈을 이렇게 붙인 거야. 이거 너무 어렵지. 여러분들은 무릎절이다. 속내는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무릎을 꿇은 모습이에요. 알으시겠죠? 그래서 이런 글자가 나왔다. 이것도 같은 글자다. 그렇게만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런 글자를 왜 만들어 놨을까? 곧 밥 먹으러 나간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뜻이 틀리는 건 아닌데 이것은 즉의식. 황제할 때는 대관식이고 어떤 관리로 임용되는 그런 자리에 나가는 거야. 자리에, 이런 자리, 이건 관직이지. 자리에 곧바로 나아가는 식을, 의례를 진행하는데 거기 가면 황제하고 임금하고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자, 그거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 드릴게요. 스토리텔링으로 제가 설명 드릴 테니까 즉의식을 하러 갈 때 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바로 즉의식에 어떤 자리에 나아간다, 그런 의미야. 이걸 곧바로 밥 먹으러 나간다고 해석을 하면 굳이 틀리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올바른 자원풀이는 아니죠. 자, 어사 박문수가 과거 급제를 해서 암행어사로 이제 등용이 돼야 돼. 그럴 때는 황제가 부르죠. 여기서 여기다가 얼굴을 그려놓을게요, 여러분. 자, 황제가 불러서 먼저 식사를 하는 거야. 이렇게 둘이, 사람이, 이분이 왕이겠지. 얘가 어사 박문수야. 박문수는 무릎 꿇었지.
이분 딱 서 있잖아. 그러니까 왕과 같이 밥 먹는 사이야. 대단한 사이지. 이것을 글자화 해봅시다. 자, 해서나 행서에서 빨리 쓰기 위해서 글자가 변형됐어. 이것을 이렇게 써버렸어. 자, 여기를 사람 몸이 구부러진 거지. 다리를 쭉 펴버렸어 그냥. 그리고 아까 뚜껑 열은 밥을 이렇게 그려놨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구부린 병부절이잖아.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게 벼슬 경자야 이제. 그지? 어떤 직위를 받기 전에 왕하고 같이 식사하는 거야. 대단한. 그래서 경리 한 잔 드시오. 그러잖아? 사실은 내용을 보면 밥 먹는 거야. 밥을 왜 먹어? 이제 과거에 급제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경이야. 응? 그래서 벼슬경자에 가 만들어진 이 글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여기서는 이렇게 밥만 먹느냐? 자, 이거 멋진 술잔이죠, 여러분. 이거 삼국지 같은 데 보면 장수들이 같이 술 주고 멋진 잔이잖아. 그죠? 저 잔을 또 글자화해야 돼. 응? 잔을 그려놓고 이거 그물망이나 또는 눈목을 옆으로 뉘어놓은 곳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이건 잔을 그린 거야. 잔을 그린 거야, 여러분. 아까 술잔을 이렇게 세워서 그렸지? 이번은 뉘어서 그렸어. 이렇게 부어주는 모습이야. 기울였어. 자, 여기에 손이 있어. 이 손톱조도 손이잖아, 여러분. 그지? 여기에 밥을 이번에는 김이 안 나네? 김이 안 나는 밥을 그려놨어. 여기에 마디초는 손이죠? 어? 마디초는 손이잖아, 이것도. 자, 한 손으로는 이 김이 안 나는 밥인데 안주라고 생각하고, 이건 술잔 기울인 거라 그랬잖아. 이 손으로는 술잔을 기울이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원래는 술잔 자기야. 그죠? 근데 이 술잔으로 따라주면서 자리를 주는 거야. 자귀를. 응? 공작, 남작, 백작 다 그렇잖아. 이 술잔으로 따라줘야 어떤 자리에 나가는 자리가 임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귀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보면 술 마시는 거, 밥 먹는 거, 그죠? 자, 마지막 잔은 무엇일까? 이것은 여러분, 이번에는 이분은 고개를 뒤로 돌리셨네. 응? 고개를 여기 그림을 그려줘서 사람 얼굴이지. 이분은 식사를 이미 다 하시고 고개를 돌리셨어. 이거는 이제 고름이니까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경으로서 왕과 식사를 하고 술잔까지 받아서 자기를 받았어. 어사 박문수가. 그러면 금의 환양해야지, 고향으로. 그죠? 사무관대를 쓰고 말을 백마를 타고 다. 그래서 금의 환양이라는 거야. 비단 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온다. 이것이 고향에 돌아와서도 고향 사람들하고 밥 먹어야 되잖아. 이거 밥 먹는 거잖아. 그죠? 이분은 벌써 다 드셨어. 고개를 뒤로 돌리셨어. 이것을 글자화 해봅시다. 어떻게 했느냐? 이번엔 이렇게 해버렸어. 이것을 해서로 쓰다로 이렇게 해버렸어. 여기에는 다시 뚜껑 열은 밥이 있는 거지. 오른쪽은 무엇이냐? 어느 공간에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기 사람이잖아. 이런 공간에 산다. 이것을 글자화하면 이것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다 붙여서, 이쪽에다 붙여서 글자화만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약속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고흐룹이야. 그치? 이런 일정 지역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지. 이것도 초선 행세로 쓰기 복잡하니까, 야,
이렇게 써버려. 그래서 이렇게 써버렸어. 결국엔 사람만 그린 거야. 이게 사람 구부리고 있는 사람이잖아. 이것이 고향향이야. 그죠? 다 밥 먹고 술 마시는 거야,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게 고향향인데, 고향에 와서 이렇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향에 와서 밥을 여러 사람들과 먹기도 하고, 아직 안 오신 사람을 위해서 뚜껑 덮인 밥도 또 하나 놨어. 이게 뭐야? 잔치향이야. 그치? 향연을 한다. 사모한대를 쓰고 금이 환향해서 이렇게 고향 사람들과 식사하는 게 향이야. 그러면 고향 사람들하고 식사하면서 밴드를 불러야지. 그래서 소리 음자를 써놓으면 음향 향자잖아. 밴드 있어야 되잖아. 하다못해 저 노래방 기계라도 있어야 되잖아. 꿍짝꿍짝하고 식사하는 모습이 그런 자이다. 여기서 이 활용도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다른 것들을 말씀 안 드렸는데,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